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ork for Democracy 자유문고 민주역사올레 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457페이지) 이 책과 함께한 사람들 유광석, 강경만, 장윤경, 박기래, 고현주, 김종분, 임선숙, 김은아, 박세은, 이보현, 박준환, 양선, 강현용, 이숙명, 이성진, 하운용, 김규직, 정경숙, 장인숙, 남명진, 신진영, 김원식, 김재석, 조성훈 319페이지 인물열전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 윤상원, 인샹웬 1950년 9월 30일부터 1980년 5월 27일까지 윤상원은 노동운동가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서 맹활약했다. 그는 195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령동 옛 전라남도 광산군 임곡면 신령리에서 태어났다. 생가는 현재 보존되어 기념관으로 바뀌었다. 윤 열사는 임곡국민학교, 북성중학교, 살레시오 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1978년 했다. 살레시오고와 전남대에는 그의 흉상이 다른 형태로 서 있다. 1979년에 들불야학 1기에 참여하여 일반 사회를 가르쳤다. 상경하여 주택은행에 취직하여 봉천동 지점에서 근무했지만 교육지표 사건이 일어나자 반년 만에 운명적인 귀향을 선택하고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활동하였다. 교육지표 사건에 대한 해석 319페이지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교 교수 11명이 국민교육 헌장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이는 우리의 교육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민주화운동이었다. 5.18 광주항쟁 당시 민주투쟁위원회의 대변인과 광주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었던 투사회보의 발행인으로 활동하였다. 총을 들고 싸워야지 이런 유인물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들불야학 출신 후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야, 이 자식아, 유인물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총칼 들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 지금 혼자 시내로 뛰어가서 분노 하나로 시민들을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어? 시민들이 투쟁을 조직하고 통제하면서 그 투쟁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저놈들은 지금 총을 든 한 사람보다 1000사람이 총을 들게 만드는 한 장의 유인물을 더 무서워한단 말이야, 이 자식아. 윤 열사는 한때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영어에 능통했고 덕분에 외신 기사들을 상대하는 역할도 맡았다. 결국 열사는 전남도청 사수대로서 싸우다가 5월 27일 2층 민원실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절명하고 말았다. 5월 27일 2층 민원실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절명. 윤상원의 사인을 두고 자상, 화상, 총상이라는 엇갈린 견해가 있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총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항쟁지도부 기획실장 김영철이 윤상원을 매트에 눕혔는데 최루탄 때문에 불이 붙은 커튼이 떨어지면서 시신의 화상 흔적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 도청과 그 주변에서 희생된 시민군은 모두 16명이었다. 윤상원은 마지막 순간 중고생들과 여대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등을 억지로 떠밀면서 남긴 예언은 이러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호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 선배, 정, 상, 용과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상원아,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후회하지 않냐?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영광입니다. 윤상원은 단호하게 죽음 앞으로 걸어 들어가며 80년 5월을 사건에서 역사의 자리로 밀어 올렸던 것이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평대로 마치 5월 항쟁을 위해 태어난 인물이었다. 320페이지 그림. 늘 침착하며 사람들에게 따뜻했던 윤상원 열사. 도청 항쟁지도부 대변인을 맡아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산화했다. (321페이지) 남동성당 1980년 5월 22일 당시 김성영 주임 신부를 비롯하여 홍남순 변호사, 명록은, 송기숙 교수, 조아라 등 광주의 유력한 민주인사 12명이 모여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수습 대책을 논의한 곳이다. 녹두서점이 주로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남동성당은 원로급들이 모이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도청 전투 직전 도청에 있던 여성들이 피신했던 곳도 이 성당이었다. 또한 1980년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박관현 열사가 1982년 교도소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숨을 거두었을 때 빈소가 차려진 장소이기도 하다. 영화 화려한 효과 중 신부 송재호 분이 청년들과 회의를 하는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성당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이 덧붙여졌다. 남동 천주교회에서 신도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성영 신부가 미사를 하던 중 이제 우리는 네 발로 기어 다녀야 하며 개 돼지처럼 입을 밥그릇에 처박고 먹으며 짐승처럼 살아가야 한다.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유신 잔당들이 우리를 짐승처럼 치고 받고 끌고 가며 찌르고 쐈기 때문이다. 두 발로 걸으며 인간답게 살려면 목숨을 걸고 민주화투쟁에 헌신해야 한다. 지난날의 침묵, 비굴했던 대가를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이다. 부마 사건 때 숨진 사람들은
유신 괴수 박정희 일당의 죽음으로 피해 값을 받았다. 그리고 유신 괴수 박정희 일당의 죽음으로 피해 값을 받은 이때 자유와 인권을 위해 죽어간 수많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 값도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것 아닌가. 이제 우리는 결단의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비굴하게 짐승처럼 천한 목숨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인간답게 민주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라고 주장, 공소장. 광주 민중항쟁 이수기를 맞은 1982년 5월 18일 세시 남동 천주교회에서 희생자와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새 민주수습위원회 회의가 남동성당에서 속개된 끝에 시민의 여론과 계엄분소 간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습위와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4시에 도청 부지사실에서 연석회의를 속개해 27명이 서명했다. 수습위는 4가지 사항, 즉 국가 최고원수인 대통령은 광주 사태를 인정할 것, 사과하고 용서를 청할 것, 3. 보상과 복구를 책임질 것, 4. 정치적 보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온 국민 앞에 공개 천명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남동성당 유치원에서 홍남순, 김성용, 명록은, 송기숙, 이기홍, 오병문, 조아라, 이성학 등과 김성용이 주관하여 회합을 갖고 김성용으로부터 도청 내 시민대표 수습대책위원회가 무능하여 체계가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대체하고 있는 계엄군과 조직적인 투쟁을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폭도들과 합류하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쟁을 하기로 하고서 YWCA에서 결의한 세계항인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령 해제하라, 정치일정 단축하라 를 재확인하고 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력으로 대항하자는 제의를 받아 정부가 찬동 525 공소장 323페이지 조선대학교 조선대 학생들은 전남대 학생들과 함께 5.18 광주민중항쟁 이전부터 이 지역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항쟁 기간에는 시민군 지도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5월 17일 자정 불법적인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실행되자 조선대에도 계엄군이 바로 진주했으며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내 곳곳에서 연행되어 온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체육관, 야전막사 등에 수용되어 계엄군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한 현장이기도 하다. 조선대학교의 재단은 박철웅이란 자가 주인이었는데 대표적인 부패 사학으로 많은 학내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대 출신 인권변호사 이돈명이 1988년 총장을 맡은 후 정상화되었다. 뾰족한 지붕 내 하얀색의 본관 건물은 광주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유명하다. 민주 시민들이여, 민주시민아 일어서라. 각 대학의 공수부대 투입, 광주 시내 일원의 특수부대 대량 투입, 무자비한 총칼로 학생, 젊은이, 시민 무차별 구타, 최소시민 3명, 학생 4명 이상이 사망 확인, 500여 명 이상의 부상자 속출, 전주 일원의 유혈폭력, 학생 젊은이 1000여 명 조대 운동장의 불법 감금.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저 개같은 최규하, 신현학, 유신 잔당놈들과 유신 독재자의 아들. 전두환 놈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였다. 아, 민주의 앞길에 먹구름이 가리는구나. 민주 시민들이여, 지금은 이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다.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끝까지 투쟁하자. 오늘부터 시내 각처에서 대규모 시위 전개. 매일 12시, 오후 3시에 도청, 시청 앞 집결. (1980년 5월 19일)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전남 사회문제연구소 편 5.18 광주민중항쟁 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1988 326페이지 325페이지 그림 공수부대 제7여단 제35대대가 주둔한 조선대 정문에 기관총과 함께 당분간 휴교한다는 공고문이 붙어있다. 광주 항쟁 기간 동안 금남로와 도청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주로 조선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326페이지 수많은 부상자들로 초만원을 잃은 광주 시내 각 병원에서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광주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앞장섰다. 5월 22일 사진 황종근 327페이지 광주의 꽃으로 불리는 박금희 학생 그 외 장소들 전남대학교병원 항쟁의 중심인 전남도청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전남대병원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부상당한 시민과 시민권을 헌신적으로 치료하여 의료인의 참모습을 보인 광주항쟁의 야전병원이었다. 복도에까지 밀려든 부상자, 치명상을 입고 신음하는 중환자들 속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부상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밤낮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자발적인 시민 헌혈 행렬은 도청 광장까지 이어졌다. 전남대병원은 광주 시내에서 가장 시설이 좋았기에 중환자들이 많이 옮겨졌다. 시민군은 이 병원 옥상에 경기관총을 배치했지만 의사들이 만류로 철거하였다. 이에 비해 21일 도청에서 철수하던 계엄군은 병원에 화풀이식 사격을 가해 수술실 유리창이 깨지고 천장에 총알이 박혔다. 전남대병원과 광주 기독교병원, 즉 십자병원의 응급실 기록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증언은 훗날 공수부대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정식 발간되었다. 당시 인턴이었던 유용상은 이렇게 증언했다. 병원의 가운은 학생들과 시민을 숨겨주는 유일한 도구였으며 병원의 가운, 우리는 그야말로 또 한쪽의 시민군이었다. 327페이지 광주 기독병원 기독병원은 항쟁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한 민주의료 현장이다. 병원에 있던 의료진은 일시에 밀려든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침식을 잊을 정도였으며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시민들, 심지어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민주시민이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광주 시민은 남녀노소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돕고 위로하였다. 당시 춘태여상 3학년생으로 재학 중이던 박금희는 5월 21일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마치고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당했다. 다음은 이광영 씨의 증언이다. 5월 21일 부상자 구호 활동을 벌이던 이광영 씨는 오후 6시께 양림동에서 헌혈을 하고 싶다는 여학생을 만나 기독병원으로 안내한다. 한 여학생이 헌혈을 하겠다고 졸라 기독병원으로 데려다 준 뒤 또다시 부상자 수송 작업에 나섰다.
잠시 후 다시 기독병원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울부짖고 있었다. 어느 여학생이 머리에 총탄을 맞아 즉사했다는 것이다. 시체를 확인해 보니 조금 전에 내가 실어다 준 그 여학생이었다. 헌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공수부대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이다. 내가 병원으로 실어다 주지 않았다면 그 여학생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 또 괴롭다. 기독병원은 항쟁이 끝난 다음에도 부상자들을 가족처럼 치료하고 돌봄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빛냈다. 328페이지 옛 광주 적십자병원. 적십자병원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부상당한 시민과 시민군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돌본 곳이다. 광주항쟁에서 첫 번째 희생자였던 청각장애인 김경철이 옮겨진 곳도 이 병원이었는데 부상당한 공수부대원들도 치료해 주었다. 참고로 시민군들은 포로로 잡은 계엄군을 한 명도 고문하거나 살상하지 않은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주었다. 이 병원의 헌혈차는 광주 시내 곳곳을 돌며 시민들의 피를 받았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이 병원의 의료진도 산부인과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부상자들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활동을 폈다. 항쟁 후에도 계속 부상자들을 따뜻하게 치료해주면서 적십자 정신을 빛낸 곳이다. 이후 서남대학이 인수하여 부속병원으로 사용했지만 운영난으로 문을 닫아 한동안 방치되었지만 최근 광주시가 매입하여 기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329페이지 현재의 광주 적십자병원. (329페이지) 광주공원 시민군 편성지. 일제강점기 광주 신사가 있었던 이 공원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나자 자위수단으로 인근 시군 지역에서 총과 탄약을 가져와 시민군을 편성하고 사격술 훈련을 실시했던 장소이다. 시민군은 처음에는 일정한 지휘체계가 없었지만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지도부가 결성되면서 24일 도청으로 통합될 때까지 광주 시내 순찰과 차량 등록 등 잠시 치안 관련 업무를 보았다. 5월 27일 계엄군이 진압해 올 때 이것도 주요 목표였다. 공원 입구에는 고아 출신으로 시민군에 참가해 싸우다 희생된 김군의 반신상이 서 있다. 영화 김군은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331페이지 양동시장. 양동시장은 대인시장, 서방시장, 남광주시장과 함께 당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후방 지원을 맡아 광주 정신을 발휘했던 장소이다. 당시 상인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주먹밥을 만들고 김밥과 떡, 음료수, 약품, 김치 등을 모아 리어카에 가득 실어 시민군을 지원하고 격려했던 모습은 지금도 시민들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시장 입구에는 주먹밥을 든 손을 형성화한 조형물이 서 있다. 배고픈 다리일 때. 배고픈 다리는 다리 모양이 오목해서 시민들이 지은 이름인데 지금은 홍림교라고 부른다. 이 일대는 항쟁이 치열하던 5월 21일 시민군이 시내 중심가에서 계엄군을 물리친 후 모범적인 지역 방위를 보여주었던 곳이다. 조선대학교 뒷산으로 퇴각한 계엄군이 시내 재진입에 대비 그날 해질 무렵부터 이 지역 예비군이 주축이 되어 시민군을 편성하고 이 다리를 중심으로 방어망을 구축하여
물샐 틈 없는 경례를 폈다. 22일 자정 무렵에는 인근 숙식마을에서 내려오던 계엄군과 30여 분간 총격전을 치르며 그들을 물리치기도 했다. 주민들은 밥을 지어오고 담배와 음료수를 가져다 주면서 시민군과 한몸이 되어 이곳을 지켰다. 시민군과 계엄군. 하여간 330페이지 그림. 광주공원에 있는 시민군 본부에서 기관총 실탄을 손질하며 계엄군 진입에 대비하고 있는 시민군들. 두 번째 그림. 광주공원 앞을 순찰하고 있는 시민군들. 332페이지 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인 5월 21일 광주 시내에서 조선대학교 뒷산을 넘어 퇴각. 이곳 주남마을에 주둔하던 공수부대가 광주 화순간 도로를 오가는 차량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자행하였다. 특히 5월 23일경에는 승객 18명을 실은 미니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승객 가운데 17세의 소녀 홍금숙만이 살아남았다. 아이고. 이때 계엄군은 부상자 2명을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살해했으며 이곳에 묻혀있던 시신은 2002년에야 주민의 신고로 발굴되어 5.18 민주묘지로 안장되었다. 332페이지 광목간 양민학살지 진월동 송암동. 80년 5월 24일 계엄군 간의 5인 사격 여파로 무고한 양민이 무참히 희생당한 곳이다. 5월 24일 오후 1시경 광주 시내에서 조선대학교 뒷산을 넘어 퇴각했다가 다시 광주 비행장으로 이동하려던 공수부대와 이곳에 잠복해 있던 보병학교 교도대 사이에 5인 사격전이 벌어져 계엄군 10여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이때 계엄군은 총소리에 놀라 몸을 피하던 이웃 원재, 진월부락 주민들에게 심지어 저수지와 운동장에서 놀던 어린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계엄군은 화풀이 삼아 광목간 도로변 주택을 수색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살상하였으며 항쟁 기간 중 이곳을 지나던 민간인 차량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민간인 학살과 별개로 전술훈련을 맡는 보병학교 교도대와 최정예인 공수부대 사이에 5인 사격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두환 일당이 이미 정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부대를 지휘하다가 일어난 지휘계통 이원화의 증거 중 하나일 것이다. 333페이지 농성과정에 설치된 상징 조형물 농성광장 격전지. 333페이지 농성광장 격전지. 80년 5월 22일 광주 시내에서 쫓겨온 계엄군이 통제선을 설치하고 농성광장의 시민군 방어선과 대치하면서 인근 주택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한 곳이다. 또한 시민군과 계엄군이 이곳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시민수습대책위원들이 사선이나 마찬가지인 이곳을 넘나들며 쌍무대에 있던 계엄사를 방문해 중재와 협상을 시도했고 5월 26일 아침에는 계엄군이 시내로 다시 진입하려 하자 시민수습위원들이 이곳 농성광장에 맨몸으로 누워 저항한 죽음의 행진을 했던 현장이기도 하다.
즉 농성광장 일대는 시민군과 계엄군의 경계를 이루는 공간이었다. 상무지구 개발은 20년 후에야 이루어지므로 당시는 군부대와 촌락, 논밭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334페이지 옛 상무대 현 5.18 자유공원. 이곳은 상무대, 육군 전투병과 교육사령부가 있었던 자리로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계엄사령부 전남북 계엄분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계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이곳에서 자주 열렸고 시민수습위원들도 몇 차례 방문하며 군 수뇌부와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마지막 협상도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항쟁 기간 그리고 그 후에 시민 3천여 명이 붙잡혀와 이곳 헌병대 영창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자비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으며 이곳 군사법정에서는 시민들에게 내란죄를 씌워 사형과 무기 등 중형을 선고했다. 그때의 헌병대 사무실과 영창, 군사법정 건물은 상무대 지구 택지 개발에 따라 인근에 옮겨져 복원되어 있다. 당시 군은 상무대 자체를 없애버리려 했지만 시민들이 반발로 이전 복원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1212 쿠데타의 현장이었던 용산 육군본부는 계룡대로 이전하면서 전쟁기념관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서빙고 보안사분실, 전번에 갔던 데 같다. 신길동과 장안동, 부산 초량동 대공분실도 마찬가지로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 부산 초량동 대공분실. 부산에 가면 한번 가봐야 되겠네. 입구에는 전두환이 1983년 전남, 담양 11공수여단의 부대 준공식에 참석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 표지석을 거꾸로 박아놓아 방문하는 시민들이 밟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335페이지 무등 경기장 정문. 이곳은 5월 21일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격분한 운전기사들이 모여 항쟁 참가를 선언하고 차량 시위를 시작한 곳이다. 336페이지 335페이지 그림. 말이 법정이었지. 총을 든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공포스런 상무대 법정에서 잡혀온 시민들은 그저 폭도일 뿐이었다. 시민들이 폭도로 변했다. 사진 나경택. 하여간 336페이지 그림. 1980년 5월 20일 200여 대의 택시부대가 집결, 출발한 무등 경기장. 운전기사들은 대형버스를 앞세워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비추며 금남로로 향했다. 시내버스와 택시 등 100대 이상의 차량이 참가한 이 시위는 실로 장엄한 드라마였으며 시민들에게 강한 연대의식과 항쟁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 차량 시위 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21일을 민주기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5월 21일 날이 민주기사의 날. 군인들이 만행을 규탄하고 나선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200여 명이 공설 운동장에 집결, 골기한 후 32대의 택시를 앞세우고 대형버스, 트럭들과 함께 4대씩 행례를 지어
도청을 향해 밀고 들어왔다. 충장로, 금남로, 노동청, 앞길 등 3개 대로로 헤드라이트를 켠 채 크락션을 울리며 기세 좋게 가톨릭 센터까지 압축해 들어간 60여 차량들은 빗발치는 최루탄과 M16 총알로 인해 한일은행 조금 못 미치는 지점에서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광전교통 소속버스 한 대만은 쏜 쌀같이 군 저지선을 뚫고 도청으로 질주하여 광주 관광호텔 앞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로 인해 한평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깔려 숨졌다. 100여 명의 공경이 차에 달려들어 차량을 부수고 차 안의 청년 9명에게 개머리판, 곤봉으로 난타하여 실신시킨 뒤 피를 흘리고 늘어진 이들을 끌고 갔다. 이때부터 공경은 소위 자유권을 발동하여 무차별 사격을 개시, 총을 쏘아댔으나 버스를 앞세운 시위대의 물결을 이기지 못해 사태가 불리해짐을 깨닫고 일부가 헬리콥터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저녁 8시경부터 데모대의 열기는 더해 시외버스 공용 주차장을 점거하여 대형 버스들을 앞세우고 아리랑을 부르며 도청으로 진출했으며 또한 소방차로 물을 뿜어 최루탄 가스를 제거하면서 장갑차를 밀어붙였다. 총장로 3가에서 경찰과 군과 대치 진행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19일 택시 운전자 4명이 시민을 실어 나르다 계엄군에게 적발, 군이 왜 학생들을 태워주느냐며 운전사 끌어내라고 구타. 이로 인한 반발, 오전 서로 연락주에 모인 듯 광주 시민들은 어저께 계엄군 나오라, 심히 흥분, 데모대 나올 때마다 박수치고 성금 내고 있다. 사태가 더욱 악화된 듯 1980년 5월 20일 19시 조선일보 취재일지. 337페이지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는 공수부대가 주둔해 있으면서 담양, 순천 방면으로 이동하던 차량과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많은 양민이 희생당한 곳이다. 계엄군의 이런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달려간 시민에게도 중화기로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역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항쟁 기간 중 무고한 시민들이 이곳에 끌려와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희생자 시신 8구는 인근 야산에 매장되었다가 5월 31일에야 발굴되었다. 338페이지. 이거 전번에 봤던 것 같다. 국군 광주병원. 국군 광주병원은 당시 계엄사에 연행돼 신문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끌려와 강제 치료를 받았던 곳이다. 광주 시내 곳곳에서 계엄군에 체포된 시민들은 상무대에 설치되었던 계엄사령부로 끌려가 가증 고문과 구타를 당하면서 신문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민들은 국군 광주병원으로 실려와 엄중한 감시 아래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하면서도 계엄사 수사관들이 이곳에까지 파견되어 취조를 해 시민들은 치료 과정에서 조차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후 병원이 이전하면서 버려졌으며 보급창고 등 폐허가 된 건물들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현재 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339페이지. 망월동 묘지에 안치되는 희생자와 가족들. 5.18 묘역. 이곳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산화한 영령들이 묻혔던 곳으로 망월동 묘지라 불려왔다. 가족과 친지들은 항쟁 와중에 공포와 분노에 떨며 처참하게 훼손된 죽음을 손수레 싣고와 이곳에 묻었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5월 27일 도청 함락 때 희생된 시신들은 청소차에 실려와 묻혔다.
1984년 5월 14일 민청련은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회원 30여 명이 망월동